우리가 매일 받는 택배 상자, 그 뒤에는요, 사실 거대하고 또 아주 정교하게 짜인 산업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한국 화물 운송업의 그 숨겨진 설계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 버튼을 딱 누르는 그 순간부터 내 손에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그 긴 여정의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세 개의 기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산업을 떠받치는 세 기둥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각각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서로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모습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의 화물 운송 산업. 이게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딱 세 종류의 면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이 거대한 물류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인 셈이죠. 이 복잡한 시스템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들을 각각 실행자, 중개자,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어때요? 뭔가 좀 더 확 와닿죠? 그럼 첫 번째 주자, 바로 실행자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실행자입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화물을 실제로 옮기는, 그러니까 현장의 가장 핵심적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정의를 보면 역할이 아주 명확해져요. 핵심 키워드는 직접, 그리고 자신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로 위를 달리는 저 트럭, 그 자체가 이분들의 사업 모델인 거죠. 이분들의 사업 모델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트럭이라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운임을 받는 구조죠. 그래서 당연히 전문 자격증은 필수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규모인데요. 차량을 20대 이상 굴리는 큰 회사부터 트럭 딱 한 대로 일하는 1인 기업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물류의 흐름을 조율하는 중간자, 중개자입니다. 운송주선 사업자는 말 그대로 중개자예요. 짐을 보내야 하는 사람과 그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트럭 기사님을 연결해 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집 구할 때 만나는 부동산 중개인처럼 이분들은 트럭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이분들의 핵심 자산은 트럭 같은 실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선 면허와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트럭 한 대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개에 대한 주선 수수료를 받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만약 운송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첫 번째 책임은 이 중개자가 집니다. 그냥 연결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바로 이 문장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중개자의 비즈니스는 트럭이 아니라 정보와 관계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누가 그 짐을 가장 잘 옮길 수 있는지를 연결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기둥이자 가장 현대적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세 번째 기둥, 운송 가맹 사업은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배달 앱이나 택시 앱을 떠올리면 이해가 가장 쉬워요. 중앙에 있는 강력한 IT 플랫폼이 수많은 개별 트럭 기사님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군단처럼 묶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소 자본금 1억 원이라는 꽤 높은 진입장벽이 있어요. 이건 안정적으로 전국망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증명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론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50대 이상의 가맹 차량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도 전국 8개 이상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말 그대로 전국구 스케일이 아니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사업인 셈이죠. 그리고 이 사업 모델의 거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플랫폼이 가맹기사님에게 일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직접 운송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법적 특례 덕분에 이들은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처럼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업 유형을 한자리에 쫙 모아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세 주체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실행자는 실물 자산인 트럭으로, 그리고 중개자와 네트워크는 무형 자산인 정보와 플랫폼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차이점 표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필수 자산입니다.
운송사업은 차량이 없으면 시작도 못하지만 나머지 둘은 트럭이 단 한 대도 필요가 없어요. 또 자본금을 보면요. 주선과 가맹사업은 1억 원이라는 높은 벽이 있지만 개인 운송사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수익 모델도 운임, 수수료, 가맹비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개의 기둥이 만들어가는 화물 운송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요. 한국의 화물 운송업이 그냥 막 뒤섞인 혼란스러운 시장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아주 잘 설계된 생태계라는 사실입니다. 실행, 연결,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술은 언제나 그랬듯이 경계를 허물죠. 거대한 플랫폼들이 이 모든 역할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할 때 과연 이 세 기둥의 견고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음번에 우리가 이 주제를 다시 다룰 때쯤엔 전혀 다른 그림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